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우리만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만 세계적인 명장을 원하는 거지, 정작 세계 축구사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바라보는 현 주소는 그닥 매력이 없는 자리다. 자, 여러분, 한국을 거절한 감독이 또 나왔습니다. 제시 마시에 이어서 카사스도 협상이 불발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차기 사령탑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축구 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의 감독직 제안을 거절했다는 중동의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매체 윈윈은 15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카사스 감독은 KFA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았지만 감독이 직접 제안을 거절했다며, 카사스 감독은 이라크 축구협회와의 계약을 존중하고 2026년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중동에 있는 매체가 낸 기사가 모두 다 진실일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의견, 사적인 의견도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허나 어쨌든 카사스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협회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안을 거절을 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적으로 많은 감독들이 원하는 감독직 자리가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카사스가 지금 이라크 대표팀에서 많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클린스만 감독보다도 더 적은 연봉을 수령하고 있었고요. 아시안컵 출전 당시에 아시안컵 출전한 나라 중에 5위권에 위치한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한 1억 원에서 13억 원 정도 되는 연봉을 수령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라크가 돈을 그렇다고 엄청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라크가 뭐 월드컵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만큼 좋은 멤버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카사스가 우리나라 대표팀의 제의를 거절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 안에 많은 뜻이 저는 인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사스 감독은 올해 73년생으로 50살이고요. 2003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디스 CF라는 팀에서 유스 감독을 시작으로 뭐 에이바르, 바르셀로나, 와포드, 스페인 대표팀 코치를 거친 뒤 2022년에 이라크 감독으로 부임을 했었고요. 약 12억의 저렴한 연봉으로 이라크 대표팀과 계약한 카사스는 부임하자마자 우승컵을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홈에서 제25회 아라비안 걸프컵 이라크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부임 후 첫 트로피이자 자신의 인생의 첫 감독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이렇게 카사스에 대해서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카사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엄청 뭐 좋은 감독이냐 했을 때 저도 물론 지금 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카사스도 그러니까 좋은 이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부분이 그럼 이력이 부족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카사스 선수 경력, 우리나라 축구협회 선수 경력 보죠. 선수 경력 진짜 보잘것없어요. 카디스라는 팀에서 잠깐 활약한 거 말고는 하브리그, 즉 스페인에서도 인정받는 축구 선수로서 활약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빠른 시간에 은퇴한 뒤에 처음부터 프리메라 리그 근처에 있는 구단에서 감독이나 코치를 시작한 게 아니라 대부분 하브리그에서 감독직을 조금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제 1부 리그 혹은 2부 리그 팀에 가서 스카우터, 그 다음에 애널리시스트, 이게 뭐냐면 이제 분석관, 그 다음에 또 바르셀로나까지 가서 스카우터,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전력 분석관 거치고 난 뒤로 이제 와포드에 가서야 조금 이제 하이급, 그러니까 높은 급의 팀에서 정식적으로 지도자의 커리어를 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페인 국가대표를 거쳐서 이라크 감독이 된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좀 메이저 팀, 큰 팀에서 처음으로 감독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놓은 7가지 원칙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에 차는 감독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사람은 대표팀을 이끌고 감독으로서 메이저 대회에 나갔던 적이 아시안컵 말고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대표팀을 이끌어서 감독으로 첫 출발한 것도 이라크에서 시작을 했고요. 만 감독으로 시작한 지 2022년에 시작했으니까 이제 2년 차인 초보 감독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카사스에 아쉬워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카사스한테도 까이고 있는 이 현실을 좀 직시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011년도 기사인데요. 단돈 11억으로 세계적 명장을 모신다고 라는 제목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2011년도면 지금부터 여러분 13년 전이에요. 13년 전에 지금이랑 13년 전이랑 연봉의 차이가 없어. 13년 전에도 우리나라는 11억 혹은 15억 사이로 감독을 선임해왔고요. 지금도 우리가 감독 협상 들어갈 때 거의 뭐 10억에서 20억 언저리로 감독 협상을 들어가죠. 물론 뭐 이번에 매체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뭐 34억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30억 이상 쓰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사비를 끌어다 쓰거나 기업의 돈을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13년 전에 갖고 있던 그 연봉 체계로 세계적인 명장을 데려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알바 천국에서 알바를 하나 하려고 해도 최저시급이 여러분 2011년도에 최저시급이 얼마예요? 2011년도면 내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즉 중학생 때잖아. 중학생 때면은 내 기억으로는 5,210원 줬어. 지금 최저시급 2배잖아. 10,000원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도 2배로 올라가지고 최소 20억 이상은 쓰면서 명장을 모셔올 생각을 해야지. 나 진짜 13년 전에도 11억 가지고 감독 모셔오려고 하다가 지금도 15억에서 20억으로 감독 모시려고 하니까 이게 장사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KFA 원점부터 다시 해야 대표팀 외국인 감독 후보 또 불발, 제안 고려했지만 거절, 한국 거절한 감독 또 나왔다. 마시 이어서 카사스도 협상 불발. 그래서 클린스만 보면은 한국 감독 해도 될지 모르겠다, 클롭까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대표팀의 감독직의 현 이미지, 현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우리만 매력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만 세계적인 명장을 원하는 거지, 정작 세계 축구사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바라보는 현 주소는 그닥 매력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밖에 저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거기다가 돈을 많이 주냐? 돈도 많이 못 쓰는 게 지금의 현 주소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사스 감독 일단 트로피는 상당히 많아요. 이게 아마도 바르셀로나에서 스카우터 할 때, 전력 분석관 할 때, 혹은 와포드에서 코치할 때, 스페인에서 코치할 때, 이럴 때 이제 쌓아놓은 트로피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미 카사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대표팀이랑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최근에 이제 카사스 감독이 이라크 대표팀이랑 좀 사이가 뭐 틀어졌다라는 또 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을 계기로 이라크 대표팀이랑 협상을 좀 할 때 카사스 감독 쪽에서 우선 협상권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가장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이런 뉴스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을 오히려 다른 나라 감독들은 역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데 혈연이 좀 되어 있지 않을까. 마시도 솔직히 캐나다 감독 갈 때 우리나라 축구협회 그 뜬 뉴스로 오히려 본인이 더 빠르게 계약을 체결하고 더 높은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를 하나의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호갱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이번에는 기네슈를 또 찔러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네슈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직접 국가대표팀 감독하고 싶다, 나 한국 좋아한다 라고 얘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초반에 기네슈는 솔직히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도 메리트를 좀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협상을 안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5월 안에 감독을 선임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네슈까지도 내려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너무 안타깝지만 결국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내세운 7가지 원칙에 그나마 부합하는 사람은 기네슈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네슈 국가대표팀 차기 사령탑 유력, 최근 협상 급진척.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좀 문제인 게, 최근 협상이 급진척이라잖아. 그러면은 그래도 이 아저씨가 여러분 많이 좋으신 분이네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여기저기 찔러보고 안 되니까 기네슈까지 갔는데도 기네슈가 긍정적이라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네슈 감독이 유력하냐라고 해서 오늘 축구협회 어떤 기자분이 좀 물어보셨나봐요. 근데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 왜 여기선 여러분, 나 궁금한 게, 축구협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왜 여기선 등장을 안 하는 거야? 맨날 축구협회의 한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축구협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좀 뉴스를 흘려줘. 그래야 뭐 기네슈가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시 마치에 이어서 카사스도 지금 축구대표팀 감독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구인을 저희가 지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알바 천국에 이거 내가 봤을 때 내야 될 것 같아. 공고를 내던지. 그래서 세널
마누엘 기네슈 전 베시탁스 감독이 한국 축구 대표팀 사령탑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축구계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가 기네슈 감독을 최우선 순위로 올리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협상은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기네슈 감독은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뽑은 최종 4명의 후보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네슈 감독도 한국 사령탑을 맡으려는 의지가 강해서 이른 시일 내에 이 협상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협상이 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예측과 예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지금 기네슈 감독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막말일 수도 있는데, 일단 나이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막 메이저급 팀에서 아마 많이 안 부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커리어들을 보면은 대부분 터키 팀에서 감독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본인이 갈 수 있는 팀은 엄청 한정적이라는 거야. 베시탁스 복귀설도 있는데 뭔 소리? 복귀해야 복귀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제시마치 감독 부임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의 몸값을 또 올려서 베시탁스에 다시 한번 재협상을 들어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사인할 때까지는 저는 함부로 좀 예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여러분, 감독이 있어서 나이가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은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선수들을 더 잘 조련하고 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나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나이 중요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와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많은 지도자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확실히 젊은 지도자랑 나이가 있으신 지도자분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기네슈가 지금까지도 막 현대 축구를 계속 공부하고 막 가르디올라다 뭐 데제르비다 요즘 막 지금 세계적인 명장들 보면은 여러분 70대 감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독들 중에 지금 세계 축구사에서 가장 핫한 피플들 보면은 70대 감독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가 많은 게 걸림돌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이 새로운 축구를 흡수하는 데는 힘듦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뭔가 신문물을 접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산하에 코칭 스태프 중에 똘똘한 사람, 즉 좀 나이가 어리고 진짜 전술가인 사람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나는 이것도 좀 그거 하는 게, 옛날에 여러분 슈틸리케 이후에 심태용 감독님이 그 감독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코치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스페인에서 델보스케를 보좌했던 코치가 우리나라 코치로 왔었어요. 그랜트였나? 엄청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서 데려다 놨는데 결국 여러분, 축구는 감독이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아무리 코치한테 많은 권한을 줘도 감독이 그 코치의 모든 걸 받아들이진 않을 거야. 왜? 감독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봐왔던 축구 가치관이 있는데, 아무리 젊고 유능하고 똘똘한 코치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쉽게 못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진짜 난 나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 나이가 젊어야지 여러분, 이게 신세대 문물을 좀 더 받아들일 수가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제가 표현하자면은, 여러분들 머리 자르러 미용실 가죠? 그러면은 미용도 여러분 기술이죠. 쉽게 표현을 제가 비유를 해줄게요. 미용도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술직은 연차가 쌓일수록 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당연히 더 좋아지지. 나이가 들수록 미용하는 기술이 더 좋아지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젊은 디자이너한테 가요? 나이가 있으신 디자이너한테 가요? 나이가 있으신 디자이너한테 가는 젊은 사람들 많이 없어요. 왜 젊은 사람들한테 가는지 물어보잖아요. 젊은 사람들만이 젊은 신세대의 스타일을 안다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을 디자이너를 찾아서 가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여러분, 70대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미용실 가서 머리 하실래요? 아니면은 20대에서 30대 젊은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미용실 가서 미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하는 양이라던가, 물론 이 사람의 베테랑적인 그 기술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비유를 해보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베시탁스에서 트로피를 꽤나 들어 올렸습니다. 일단 터키 챔피언을 2번 했고요. 베시탁스는 솔직히 여러분 터키에서 가장 센 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터키 리그를 말하자면 갈라타사라이, 베시탁스, 그 다음에 페네르바체, 요 세 팀이 거의 3강 체제로 운영이 되는 팀들이라 가지고 베시탁스에서 솔직히 챔피언 못하면은 감독직 수용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터키시 컵 대회 우승을 트라브존스포르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트키시 슈퍼컵 위너도 트라프존스포르, 이름이 어려워. 여기가 아마 옛날에 이료용 감독이 선수 생활할 때도 뛰었던 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네슈가 마지막에 베식탁스에서 작년까지 감독할 때 받았던 연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약 하나로 거의 200만 유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29억이에요. 30억이야 30억.
그러니까 기네슈가 여기서 조금 연봉을 조금 내리고 깎고 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20억에서 25억 선까지만 깎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여기서 막 20억씩 후려쳐 10억대 절대 안 올 거고 적어도 20억은 줘야 이 사람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아시안컵 무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세그르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놀랬던 감독들이죠. 카사스, 그 다음에 모로코의 후세인 감독,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연봉이 이 사람보다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이 값에 굳이 이 사람을 모셔올 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평가했을 때 저는 좀 여기서 물음표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우리가 네임드나 이름값에만 기준점을 두면 안 되고 좋은 사람을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카사스가 여러분 이라크 대표팀 하기 전까지 계속 전력 분석가 혹은 메이저 무대에서 코치만 하던 사람이야. 이라크가 첫 본인의 메이저 감독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너무 눈을 높게 잡아가지고 막 세계적인 이름값 있는 사람들보다는 코치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젊은 사람들, 이제 감독이 돼야 되는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 코치로서 어느 정도 자신의 공부가 끝났고 감독으로서의 입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연봉 협상을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축구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플랜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쭉 평가를 해가지고 돈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맞춰서 데려와야 되는데 축구협회가 일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냐? 저번 우리 컨텐츠에서 봤듯이 돈은 없어요. 우리나라 쓸 돈도 없어요. 근데 해외 나가가지고 007 가방 하나 들고 가서 내가 대한축구협회 누구누구인데 면접 보러 왔수다. 그래서 뭐 돈 얘기가 오갔냐? 돈 얘기는 또 안 오갔대요. 왜? 돈 얘기를 거기서 오가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최종 결정권은 결국에는 회장한테 있어요. 대한축구협회 회장한테. 그래서 제대로 된 연봉 협상도 못하고 그냥 나 왔고 누구누구고 너 이름 뭐 제시 마시지? 너 어디 가서 축구한 거는 알아? 이렇게만 하고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되냐고. 지금 막 6명 7명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코치로서의 준비가 끝난 사람들 쫙 리스트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뭔 축구를 하는지, 그 사람 연봉이 기준점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우리가 구글링만 해도 알 수 있잖아. 내가 기네슈 연봉 어떻게 알았어? 그냥 구글에다가 셰뉴얼 기네스 셀러리 치면은 여러분 뉴스 자료가 얼마나 많이 나와. 그래서 이 사람 연봉은 이 정도구나. 거기서까지 이제 분석이 끝나면은 이 사람의 협상 대리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 감독을 찾고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에 관심 없냐? 관심 있으면은 며칠 안으로 연락 달라. 바로 날라가서 우리가 면접 보고 모셔오겠다.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감독 선임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달랑 007 하나 가방 들고 선글라스 하나 끼고 출국해가지고 나 축구협회 누구야? 너가 제시 마시지? 오케이 하고 돌아온다는 게 그게 뭐 해외 그냥 여행 다니는 거지. 그게 뭔 뜻이 감독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협상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감독을 찾아요. 이게 참 문제가 많아. 그래서 이제 기네슈 전 감독은 한국 대표팀에서 자신의 감독 인생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다는 뜻을 협회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제 과도한 연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시면 아시겠지만 연봉 협상할 때 처음부터 야, 나 연봉 많이 주세요. 나 적어도 이렇게 받아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했는데 라고만 안 하잖아. 처음에는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받을게요. 일단 툭 던져놓고 그래 뭐 이렇게 준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협상이 들어가는 거잖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가족도 있고 딸내미가 이제 대학 입학도 해야 되고 아들내미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받아야지 제가 일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로 시작하는 게 연봉 협상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언론에 나와가지고 나 한국 대표팀에서 마지막 장식하고 싶다 이거 한마디 했는데 무슨 이 사람이 연봉을 과도하게 요구를 안 한대. 좀 이게 우리들만의 해석법으로 해석을 하지 말자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면 여러분 인간이라면은 자본주의 국가 안에 살고 있으면은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 싫어한다면 그거 다 구라쟁이에요. 진짜. 저도 돈 좋아해요. 허나 이제 돈이 삶에 있어가지고 내가 부도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많이 벌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 최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을 왜 싫어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나라 축구 협회만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돈이 안 좋아하면은 배시탁세에서 30억 왜 받아? 배시탁세에서 그냥 1,000만 원 받고 일하지. 그리고 이제 또 일명 사단으로 불리는 코칭 스태프를 모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석 코치 한 명만
함께 하겠다는 계획도 협회에 전달을 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두 가지 풀이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타단을 많이 데려오면 여러분 감독이 협상에서 연봉이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봐보세요. 축구협회가 우리가 너네한테 줄 수 있는 돈은 30억밖에 없어라고 해요. 근데 기네슈가 예를 들어서 나 우리 뭐 비디오 분석관도 있고 우리 막내 코치도 있어야 되고 우리 수석 코치도 있어야 되고 우리 PGO도 있어야 되고 한 5명 정도 데려와야 된다. 그럼 축구협회에서 30억으로 그 안에서 해결을 해라 하면은 결국에는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감독으로서. 그래서 클린스만도 여러분 자기 연봉은 깎기 싫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코치들을 파트타임 잡으로 불러놓잖아요. 막 분석관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시안컵 때만 불러서 쓰고, 그 다음에 스트링가라나 이런 사람들도 파트타임 잡으로 연봉을 맞춰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여러분 연봉을 잘 포기를 안 해요. 스만 형은 적어도 자기 연봉 깎으면서까지 아래 사람들 막 많이 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기네슈도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표팀 막 유스 석회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표팀에 클린스만이 있었고 우리나라 대표팀이 돈이 많지 않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한 명만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4명 5명 식구를 모셔서 가면은 그만큼 자기가 받는 돈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네슈가 이렇게 이제 협회에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기네슈가 오게 되면은 만족을 하냐? 솔직히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올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만한 감독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방송 때도 말씀드렸죠. 그냥 우리나라 누구보다 다 잘 알고 나이 많지만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냥 기네슈 모셔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기네슈가 최근에 어떤 축구를 하는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6월 A매치까지도 여러분 공석으로 하기에는 너무 지금 안 되잖아요. 이제 월드컵까지 여러분 2년 남았어요. 2년. 그러면 2년이면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소집을 해서 훈련을 하고 경기에 나가고 1년에 소집하는 날이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2년이나 시간이 절대 길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누군가는 모셔와서 앉혀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협상이 되는 사람으로 모셔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우리가 막 이것째고 저것째고 할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남녀 사이로 자꾸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아예 남자들도 눈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뭐 여성분들도 눈 높은 사람도 있고 자신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쁜 사람 만나고 싶고 막 엄청 뭐 그런 사람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축구협회 현실이 눈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팬들도 눈을 낮춰야 돼요. 막 가끔 보면은 진짜 철부지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뭐 무리뉴 데려오면 안 되냐, 클롭 데려오면 안 되냐. 그런 댓글 볼 때마다 나는 진짜 머리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그럴 거면 과르디올라 데려오라고 하지. 아니 그럴 거면은 저기 가서 과르디올라랑 무리뉴랑 클롭도 면접 보고 영국 갔다가 그 다음에 저 어디냐 이탈리아 가서 스팔레티도 면접 보고 인자기도 면접 보고 그냥 알레그리니까지 면접 보고 스페인 가가지고 안젤로티랑도 협상하고 오지라고 하고 싶어. 근데 절대로 그 사람들이 여기 올 일은 다시 말해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 사람들도 여기 올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단 사람들도 여기 올 사람이 없습니다. 즉 A, B, C 그러니까 S급부터 나눈다고 하면 S등급, A등급, B등급까지도 우리나라 대표팀에 올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왜? 돈도 못 맞춰줘. 메리트도 없어. 우리나라가 월드컵 나가서 뭐 8강, 4강 들어갈 수 있는 멤버풀도 없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국내 감독을 선임하던지 아니면은 해외 감독들 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치로서 준비가 끝났고 이제 감독으로서 데뷔를 하려고 하는 유능한 사람을 모셔오던지 아니면 기네슈와 같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세계 축구사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의 몸값을 높게 부르지 않아서 이제 갈 곳이 조금 없어진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모셔오는 거 말고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